네, 라이트슨 문제집에 있는 명제 관련 문제를 봅시다. 네, 대표 유형만 설명을 한 겁니다. 유형 1번 명제 853번이네요.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 뜻이 뭐였습니까? 네,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명제를 봐야 되겠죠. 자, 1번을 봅시다. 1번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을 전개하면 여기 역시 x제곱 빼기 1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1이 자, x제곱 빼기 1과 같다. 네,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항등식은 항상 참이니까 자,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네, 2번은 3x가 x보다 크다. 자, x를 왼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2x가 0보다 크죠. 자, 이것은 x는 0보다 크죠. 즉, x가 0보다 클 때는 참이 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거짓이 되죠. 그죠?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가 명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x가 3보다 크면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라고 했죠. x가 3보다 크면 양쪽에 2씩 더하면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이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니까 자, x가 3보다 큰 경우에는 얘를 항상 만족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죠. 항상 참이겠죠. 자, 4번을 봅시다. 4번에 x가 y보다 작으면 자, 2x가 2y보다 크다. 자, 양쪽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2x가 2y보다 작다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자 2x 2y 자 주어져 있는 요식과는 정반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면 이거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이다. 항상 거짓이니까 네, 참과 거짓이 분명하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이다. 사각형의 대각선은 2개죠. 그래서 5번도 분명히 거짓이기 때문에 자, 명제가 맞죠. 그래서 3번, 4번, 5번 모두 명제가 맞고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자, x가 양일 때는 참이고 x가 음일 때는 거짓이 되는 자, 2번 식이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56번을 봅시다. 두 조건 P가 이러하고요. Q가 이러하군요. 그죠? 자, 이럴 때 조건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을 해봅시다. not P 또는 Q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네, 얘는 P and 그리고 not Q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들을 생각해 보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집합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P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Q의 여집합은 여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자, Q의 자, 여집합은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수직선에서 두 P와 Q의 여집합을 나타내어 봅시다. P는 마이너스 3에서 자 1까지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Q는 어떻습니까? Q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겹치는 범위.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겹치는 범위는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니까 주어진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이제 범위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 조건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먼저 쓴 다음에 자, 부정이니까 not을 붙입니다. not을 붙이면 자, 이렇게 적용되면서 not끼리 이제 만나면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 q는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의 부정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진리집합은 P 그리고 Q의 여집합이 해당되니까 자, P의 진리집합은 이것이고 Q의 여집합은 이 반대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찾은 다음에 자, 겹쳐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유형 3번을 봅시다. 네, 861번. 전체 집합 U. 자, U는 x는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하여 조건 p가 x제곱 빼기 6x 빼기 16은 0보다 작을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조건이라는 거 나왔고 진리집합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네, 먼저 명제를 자 생각해 봅시다. 명제 뜻이 무엇이었나요? 네,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죠, 그죠? 분명한 자 문장이나 자 식을 우리는 자 명제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명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4는 16의 약수이다. 자, 얘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죠. 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됩니다. 이때 이 4를 x로 바꿔봅시다. x는 16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은 x 값을 모르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죠. 네, 이처럼 명제 중에 일부를 이렇게 블랭크를 쳐서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명제가 아닌 것과 다른 점은 x에 어떤 숫자를 넣는 그 순간 얘는 명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은 16의 약수가 맞으니까 명제가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3은 16의 약수가 아니니까 거짓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명제가 되는 겁니다. x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는 그 순간 명제가 되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죠. 이런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런 x값들의 모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은 자, 1, 2, 4, 8, 자, 16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5개의 값이 들어갈 때 이 문장은 참이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을 가져와서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빼기 6x 빼기 16은 0보다 작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x-8과 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그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을 찾으시면 되죠. 자, 이것을 자, 범위로 나타내 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자, 8보다 작아요. 자, 이게 뭐다? 조건 P더라. 이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자, x값들은 자, 요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x값은 전체 집합의 제한을 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 집합은 x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x는
1, 2, 3, 4, 5, 6, 7, 8, 9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네, 1, 2, 3, 4, 5, 6, 7. 8은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네, 총 7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건과 진리집합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은 자, 명제 중에 일부를 자, 네모 이렇게 x라고 자, 하여 자, 한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x 값에 자, 숫자를 넣는 그 순간 자, 명제가 되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 4번 866번을 봅시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제인데 자, 명제의 진리값이 참인 것을 요구하고 있죠. 네, 1번을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마이너스 3은 5이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2가 되고 빼기 3이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5와 5는 같지 않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5와 5는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명제가 참이 아니다. 분명한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x가 짝수인 자연수이면 3x는 홀수이다. 라고 했죠. x가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x가 짝수인 자연수면 x는 자, 2k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k는 자연수 이렇게. 자, 이때 3x는 어떻게 됩니까? 3x는 3 곱하기 2k가 되니까 6k가 되겠죠. 자연수에 6을 곱하면 짝수 아닙니까? 그죠? 그죠? 틀렸죠? 그래서 명제이긴 한데 자, 홀수는 아니니까 자,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볼까요? xy가 홀수인 자연수이면 x 더하기 y는 홀수이다 라고 했네요. 자, x를 2a 더하기 1 그리고 y를 자, 2b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자, a, b는 0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a 플러스 1이라고 두면 홀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2b 플러스 1이라고 두면 홀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1, 2, 3, 4가 들어가면 모두 홀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x 더하기 y를 볼까요? 자, 이때 x 더하기 y는 2a 더하기 1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되죠. 얘는 자, 2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1로 다 묶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1과 1도 합쳐져서 자, 2가 되니까 2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자,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는 짝수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홀수라는 말은 맞지 않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xy가 자연수이면 자, x 더하기 y는 자연수이다. xy가 자연수일 때 자, x 더하기 y가 자연수인가 하는 건데요. 자, 덧셈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진 않죠. x는 1에서 1, 2, 3, 4, 5, 6, 7, 8, 9로 커지고 y도 1, 2, 3, 4, 5, 6, 7, 8, 9로 커지죠. 자, 이럴 때 이 둘을 더하면 네, 2, 3, 4, 5, 6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이 둘 다 1이니까 둘 다 1부터 시작하니까 1은 안 나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긴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명제 참.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번.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자, 각 A와 각 B가 같다.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상상을 할 겁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각 A와 자, 이렇게 각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각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각 B와 각 C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각 A와 B가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란 말에 A와 B가 같아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B와 C가 같아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A와 C가 같아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여긴 한 가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꼭 A와 B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은 자, 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네, 4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문제 풀어보시고 답이면 봅시다. (869번) 유형 5번을 봅시다. 전체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두 집합 Q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명제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이라고 했죠. 네, 명제 Q이면 P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Q는 사실 QX이고요. 그죠? 조건이죠. 그죠? QX라는 조건이고 P도 PX라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 이 조건은 자, 이 자체가 명제는 아니지만 이 어떤 x가 qx이면 자, px이다로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형태로 q가 가정이고 px가 결론의 형태로 조건을 배치하게 되면 자, 이 형태 x값이 특정되지 않았어도 이 형태 그대로 명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이제 참여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qx를 만족하는 값이 px를 전부 만족을 해야 돼요. 즉,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자, 이 명제가 참여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집합 Q에는 속하지만 집합 P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합 Q에는 속하지만 집합 P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원소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존재를 하면 아, Q가 P에 속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Q에는 속하지만 P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찾아보면 뭡니까? C겠죠. 자, C가 존재를 한다면 자, 이 진리집합 Q는 진리집합 P에 들어가지 못하죠. 얘가 존재한다면. 그죠? 자, Q가 P에 들어가야 참인데 C가 존재한다면 Q가 P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Q에는 들어가지만 P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소를 찾아보면 자, C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되려면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임을 보이려면 Q가 P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Q에는 속하지만 P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원소를 찾게 되면 Q는 P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원소가 어디 있습니까? C겠죠. 그래서 C가 존재한다면 자, Q이면 P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 유형 6번을 봅시다. 자, 87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명제 Q이면 P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명제 Q이면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자,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P의 진리집합 라지 Q에 속해야 됩니다. 즉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서 조항에 P와 Q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자,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라도 한 개도 없으면 P와 Q가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 놓고 봅시다. 자, 1번. 자, Q는 P에 속한다. 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은 Q이다. P와 Q의 교집합은 이만큼이죠. 자, Q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와 Q의 합집합은 P다. P와 Q의 합집합은 자, 이 전체가 되겠죠. 그죠? 네, 맞네요. 얘도. 그 다음에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P는 이만큼이죠. 그죠? 이만큼을 뜻하고요. 자, Q의 여집합은요. 이 바깥을 뜻하고죠. 그죠? 이 바깥을 뜻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요. 네, 전체 집합이 되네요. 네, 전체 집합이 된다. 이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P 빼기 Q. P집합에서 Q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P집합에서 Q집합을 빼면 이만큼이 남는데, 그죠? 이만큼이 남는데, 우리는 앞에서 P와 Q가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하나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틀렸다. 자, 이렇게, 자, 꼼꼼히 이제 각 보기마다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이제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답을 내야 되겠죠. 네, 문제 풀어보시고. 네, 유형 7번, 877번 봅시다. 두 조건 P, x-1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Q, x는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여기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자,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달라. 이런 뜻이죠. 먼저 조건 P를 봅시다. 자, x-1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1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됩니까? 네, -K보다 크고 자, K보다 작아야 되겠죠. 양쪽에 더하기 1을 하면 1-K x 여기는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범위가 뭐다? 자, P다. 자, 그리고 자, Q는 어떻습니까? Q는 자, 뭐 그대로네요. 그죠? 네,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P와 Q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자, Q의 범위는 자, -5에서 자, 5 사이입니다. 그죠? 자, 조금만 옮깁시다. 자, 이럴 때 자, P의 범위는 2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뭐다? 여긴 등호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자, Q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가 1-K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K는
마이너스 5에 비해서 어때야 됩니까? 크다. 그렇죠? 자, 여기 등호 처리를 보시면 이 1-k가 마이너스 5랑 같으면 자, 이 범위가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자, 보십시오. 이 범위는 1-k를 갖고 있는 범위인데 이 1-k와 마이너스 5가 같으면 이 범위 안에 자, 1-k가 속하지 않으니 범위가 더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더 나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k 값에 관해서 정리하면 k는 6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k 플러스 1이 5보다 작은데요. 등호 처리를 해보면 얘 역시 k 플러스 1 역시 5랑 같아지면 어떻습니까? 나간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은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은 5보다 작다. 그럼 k의 범위는 자 4보다 작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k는 4보다 작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k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2, 3. 3개가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유형 8번. 자, 882번 봅시다.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에 관해서 조금 더 보면 우리 자 다시 명제 그걸 떠올려 볼까요? 자, 명제가 있어요. 명제는 뭐 아까 4는 16의 약수이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은 4를 미지수 처리하면 x는 자 16의 약수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조건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은 진리집합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조건은 x의 어떤 값을 집어넣기 전에는 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x의 값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명제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앞에서 배웠던 p이면 q의 형태로 px이면 qx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x 값을 특정하지 않고도 자 명제가 됩니다. 자, 이 외에 하나 더가 있는데 조건 px에 대해서 앞에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어떤 x에 대하여 라는 말을 붙이면 요게 명제가 돼요. 그래서 자 조건 이 px 자체는 조건이지만 명제가 아닌 조건이지만 이 px가 자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어떤 x에 대하여와 결합하게 되면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 자체는 명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x에 대하여 라는 말, 어떤 양수에 대하여 혹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라고 해서 모든과 어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네, 조금만 지웁시다. 자, 기억을 봅시다. 자, 기억.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크다. 자,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를 주목해 봅시다. 얘는 이를 왼쪽으로 넘겨오면 이런 식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2 괄호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1보다 클 때에 참이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모든 자연수 x라고 했는데 자연수 x는 자, 모든 자연수 x는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x는 1보다 클 때 참이 되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x가 1보다 클 때에는 1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1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는 2보다 크다라는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자체는 조건이죠. 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지 않으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얘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 진리집합이 모든 자연수 x에 x를 품고 있어야지 이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자, 얘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니까 이 진리집합이 자, 얘를 다 품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이를 품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는 자, 얘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은 자,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값은 뭐가 있나요? 딱 한 개 있죠. 뭡니까? 네, x는 0, 한 개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이다.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자,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x는 x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어떤 양수의 x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네. x는 양수일 테니까 양쪽에 x를 곱해봅시다. x를 곱해보면 x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죠. 1을 넘겨서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데요.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x가 있으면 됩니다. 네,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사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따라서 자, 디귿도 참이 된다. 그래서 참이 되는 이제 참인 명제는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5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유형 9번을 봅시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이라고 했네요. 먼저 내용을 잠깐 봅시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죠. 이 명제의 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제의 역은 Q와 P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P와 Q에 각각 부정을 합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것을 우린 대우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자, 원래 명제와 이 대우 명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진리값이 같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었죠. 그죠? 그래서 참 거짓을 진리값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값이 같이 간다. 그래서 원래 명제의 증명이 어렵다면 이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 원래 명제를 증명한 셈이 진리값이 같으니까 원래 명제를 증명한 셈이 된다라는 것이 대우법이었었죠. 그죠? 네,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과는 이제 별도로 이 문제는 자, 다음 중 여기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관계만 물어보고 있군요. 그죠?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역은 자리를 바꾸죠. 이렇게 Q이면 P이다. 이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은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자, 일치하지도 않고요. 네, 뭐 정반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x제곱이 y제곱이면 x와 y가 같다. 자, 이거죠. 이것의 역을 써볼까요? x가 y이면 자, x제곱과 y제곱은 같다. 자, 이게 역이죠. 그죠? 자, 이게 성립할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x랑 y랑 같다면 이라는 것은 자, 둘이 같은 것만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뭘 의미하는 게 있습니까? 얘는 자, y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x가 y는 x와 같을 때도 성립하고요. y가 마이너스 x일 때도 성립하죠. 그죠? 얘는 y가 x일 때만 성립하는데 얘는 두 개 다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y는 x는 자, 이렇게 직선 하나에 해당되지만 이 이제 x 제곱은 y 제곱이라는 것은 이 두 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상들은 요 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번은 참이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자, xy가 0이면 이것의 역을 구해야 되죠. xy가 0이면 x는 0이다. 자, 역을 쓰면 x가 0이면 자, xy는 0이다. 자, xy가 0이라는 것은 x가 0이거나 또는 자, y가 0이죠. 그럼 여기는 한 개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3번을 볼까요? x가 2면 2x 빼기 2는 2이다. 역을 쓰면 2x 빼기 2가 2면 x는 2이다. 이렇게 이게 여기죠. 자, 요걸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x가 2가 나오네요. 그죠? x가 2면 x는 2이다. 참이네요. 네, 얘도 참이 됩니다. 4번을 볼까요? 4번. 자, x가 음이고 y도 음이면 xy는 양이다. 부정을 써보면 xy가 양이면 자, x는 음이고 자, y도 음이다. and x는 음이고 y도 음이다. 이게 부정이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xy가 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좌표 평면상에서 자, x 값과 y 값이 모두 양이면 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둘이 곱해서 양이 되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때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것을 이 xy를 자, 이걸 x라고 생각하고 이걸 y라고 생각할 때 자, 두 수의 곱이 양이 되는 범위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이만큼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x도 음이고 y도 음이니까 이 부분만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P이면 Q이다 해서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이 되어야 참이 되는데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거짓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5번을 볼까요? 8의 양의 약수이면 4의 양의 약수이다. 자, 부정을 써보면 4의 역을 써보면 4의 양의 약수이면 자, 8의 양의 약수이다. 자, 4의 양의 약수는 1, 2, 4죠. 자, 그리고 8의 양의 약수는요. 1, 2, 4, 8 아닙니까? 그죠?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도 참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거짓을 물어봤으니까 역은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 앞에 것의 진리집합과 뒤에 것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앞에 것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참이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유형 10번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 자, 앞에서 우리는 대우가 뭔지 배웠죠. 대우는 P이면 자,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서 Q와 P가 자리를 바꾸면서 낫을 붙이는 낫 Q이면 자, 낫 P이다. 이게 대우 명제가 되고요. 대우 명제가 됩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들은 진리값이 같습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진리값이 같이 가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명제. 자, 이것이 참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참인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고 하면 풀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볼 겁니다. 대우 명제는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5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0이 0이다 가 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고 낫을 붙였죠. 낫을 붙이면 자, 아니다라는 기호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대우 명제인데 x가 이 식은 뭡니까? x가 5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자, x가 5라는 뜻이니까 x 자리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자, 25 더하기 5k 더하기 10은 0입니다. k는 얼마죠? 네, k는 마이너스 7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가 5라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값 중에 하나니까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했더니 자, k 값이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래서 자, k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자, 이 식을 만족을 해야 자, 참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x가 5라는 이 값을 자,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되어서 k가 마이너스 7이 된다. k가 마이너스 7이어야지 5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유형 11번을 봅시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not Q, R이면 P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895번.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R이 P이다라는 것으로부터 not P이면 not R이다라는 대우명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자, P이면 not Q라는 것으로부터 자, 이것의 대우명제를 써보면 Q이면 not P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R이면 not Q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R이면
R이면 not Q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의 대우명제를 써보면 Q이면 not R이다 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제는 이거 여섯 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기를 봅시다. Q이면 not P이다.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자,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자, R이면 not Q이다. 그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죠, 그죠? not P이면 not R이다.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있습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런 거 없죠? 그죠? not Q로 시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없고요. 자, Q와 P가 연결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데 다르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연결해서 써둔 다음에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대요 명제를 찾아두고요. 그 다음에 연결 3단 논법으로부터 R이면 자 not Q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요 명제까지 써둔 다음에 보기를 읽으시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2번. 세조건 PQR에 대하여 P이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이제 배웠죠. 자, 이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참이면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화살표가 2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일 때 이런 명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원래 P이면 Q이다 해서 다 X가 붙는 거였죠. PX, QX 다 붙는 거였죠.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조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명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P, Q 모두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으로 구성된 명제가 참일 때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P가 충분 조건이니까요.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Q가 필요 조건인 거예요. Q는 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P가 충분 조건이니까 앞에 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Q는 필요 조건이니까 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자, P면 not Q이다가 될 것이고, 자, 이 명제의 대유 명제를 쓰면 not Q이면 not R이 되겠죠, 그죠? 자, not Q이면 not R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의 대유 명제, 즉 이것의 대유 명제를 찾아보면 Q이면 not P죠, 그죠? 그리고 이것의 대유 명제는요, 뭐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R이면 자 Q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P이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not R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P이면 not R이 되고 이것의 대우 명제를 쓰면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를 이제 혹시 모를까봐 그런데 혹시 쓰면 혹시 모를까봐 설명하면 P면 Q이다. 그러니까 참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Q는 진리집합 R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 있겠죠. 따라서 P이면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이면 R도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P이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이 말로부터 이런 식을 찾아내었고 자,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3단 논법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대우 명제를 찾아서 써두었고요. 전체를 연결해서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연결된 명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우 명제를 썼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P면 not R이다.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참이고요. 자,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죠? 네, 이것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네, R이면 not P이다. 네, 아 여기 잘못 썼죠, 그죠? R이면 not P이다. 네, P이면 not R이다의 대우 명제는 P이면 not P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자 참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자, 따로 없죠, 그죠? Q이면 자 P이면 Q이단 맞지만 Q이면 자 그죠? 자, 따로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얘는 참이다. 그래서 얘는 따로 없으니까 거짓이고, 따라서 4개가 참이고 1개가 거짓이니까 얘가 자 답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말로부터 이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요. 그것을 자 각각의 대우 명제를 쓴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지어서 3단 논법을 통해서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의 대우 명제를 쓴 다음에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군요. 자, 요거 자, not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not P가 앞에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뜻은 뭡니까? 이게 참이니까요. 자, not P의 진리집합 라지 P의 여집합이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자 이게 포함이 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관계가 있죠. 네, 1번 봅시다. 1번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P와 Q의 교집합. P는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P 집합은 이 바깥에 있겠죠. 그죠? 이 바깥에 있는 거고 Q는 자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것과 이 안에 있는 것을 합치면 자 교집합을 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요 부분이 될 거니까 공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자 P가 Q에 속한다. P 집합은 이만큼이니까 반드시 Q에 속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P에 속한다. 집합 Q가 집합 P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다. 집합 P에서 Q를 빼면 이만큼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네, 이만큼이 됩니다.
공집합이라고 반드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자, P와 Q의 합집합은 유집합이다. P는 이 바깥이죠. 그죠? 이 바깥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요 안이죠. 그죠? 이만큼이죠. 그죠? 둘이 합하면 전체 집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자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유형 14번.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보다 작다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a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어요.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얘가 필요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 뒤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쓰자면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8보다 작다가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뒤로 가야 되겠죠. 그죠? 뒤로 가고 얘가 가면 상대적으로 앞에 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참이 되려면 얘의 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것의 해를 구해봅시다. 이것의 해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범위가 어떻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나타내어 봅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자,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자, 이쪽에 a가 있는 일의 형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좀 될 거고요. 좀 비대칭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4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a 값은 a는 4보다 크다가 자, 둘 다 만족시키는 값에 해당되겠죠. 자, 따라서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얘가 이제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즉, 얘가 필요 조건 아닙니까? 그럼 얘가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에 것은 충분 조건, 뒤에 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얘이면 얘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의 해에 포함이 될 때 참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의 범위 요 안에 포함이 되도록 두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겠고 a가 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그걸 조합해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자, 둘 다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면 a는 4보다 크더라. 따라서 최소값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유형 15번 봅시다. 914번.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그 대올리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의 대우 명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그것의 대우 명제는 자, 자리 바꾸고 낫을 붙이죠. not Q이면 not P이다고요. 그죠?
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진리값이 같았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바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것의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 둘 간에는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진리값이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얘가 참일 때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일 때 얘도 거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우 명제를 증명하기만 하면 원래 명제도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 명제를 보면 n제곱이 짝수이면 자, n도 짝수이다 가 되어 있는데요. n제곱이 짝수라고 하면 2k라고 쓸 수 있는데 k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n을 쓰게 되면 루트 2k가 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는 이 형태 그대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보자. 대우 명제는 자기도 바꾸고 낫도 붙이는 거니까 짝수의 반대는 홀수 아닙니까? 그러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n이 홀수이면 자, n제곱도 홀수다. 이해되시죠? 자, 짝수의 반대말,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 홀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수 기준으로 보자면 말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가 아니면이라는 말을 홀수이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홀수이다는 말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자, n이 홀수니까 n은 자 2k 플러스 1 그리고 k는 음이 아닌 정수. 왜냐하면 자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k에 0을 집어넣으면 n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n은 2k 플러스 1일 때 자, 이게 홀수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두면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n제곱은 자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전개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고 2로 묶어내면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제곱 형태를 봅시다. 이렇게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이죠. 자, 이만큼이 짝수가 될 텐데 짝수에다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어떻다? 홀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를 증명한 셈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n이 홀수일 때 n을 2k-1로 표현했고 k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자,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될까요? 맨 마지막에 1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1이다. 그래서 가는 이만큼이 가가 됩니다. 아이고, 지워졌네요. 얘가 가고요. 나는 요 값이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이고 가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요게 네, 가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귀류법을 봅시다. 자, 귀류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네, 귀류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귀류법 뜻이 뭡니까? 자, 귀류법 뜻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명제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을 가정을 해요. 명제의 자 부정을 가정을 합니다. 부정을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 가정으로부터 쭉 결론을 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이 결론이 자, 주어진 가정과 자, 모순됨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명제의 부정을 가정을 했는데 이에 따른 결론이 자, 주어진 이 가정과 모순됨을 보이면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명제의 부정이 틀렸다는 거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해운대 살인사건 설명했었죠, 그죠? 자, 해운대 살인사건 기억납니까? 자, 경찰서에 살인범이라고 잡혀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인범이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살인범이 자, 아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살인범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 명제의 부정을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살인범이라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자, 그 해운대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서울에 있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순이죠. 내가 살인범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서울에 있음을 증명을 하게 되면 네, 이 가정과 모순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가정이 틀렸으니까 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문제 한번 봅시다. 요 좀 공간이 없어서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여기서는 다음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루트 2가 자,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가정. 루트 2가 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는 뭐다? b분의 a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m분의 n으로 썼네요. m분의 n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m과 n은 서로소 이런 조건을 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식에서 양변에 자, m을 곱하면 루트 2m은 자, n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2m 제곱은 자, n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n제곱이 뭡니까? n제곱은 2m제곱이니까 2가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제곱은 2를 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짝수죠. 그래서 n제곱은 짝수.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은 짝수. 그 앞에 우리가 대요법으로 증명했었죠, 그죠? 대요법으로 증명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n은 짝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n이 짝수가 나오니까 2k라고 쓰겠죠, 그죠? 자, 이 2k를 다시 여기 n제곱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2m제곱은 자, 4k제곱이 되겠죠. 양쪽을 자, 2로 나누게 되면 m제곱은 2k제곱이 되고 따라서 m제곱도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 m제곱은 2 곱하기 k제곱인데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m제곱이 짝수면 뭐다? m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봅시다. n도 짝수고 m도 짝수입니다. 짝수, 둘 다 짝수면 이 둘 간에는 약수가 자, 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mn은 서로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인수, 공약수가 1만 있는 수를 우리는 짝수라고,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약수가 1만 있는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도 짝수고 m도 짝수면 약수에 자, 2가 공약수로 2가 있으니까 자, 서로 소라는 조건에 모순되죠. 따라서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2가 무리수다. 이 명제를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여기를 읽어봅시다.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우리 대우법에서 증명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n도 짝수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를 볼까요? m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짝수, 그죠? 자, 이것은 mn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다는 서로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유형 17번, 919번.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 다음은 a, b, x, y가 실수일 때 부등식 이것을 증명하는 이것을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죠. 자, 이 식이 이 식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a, b, x, y 모두 실수일 때 이 식은 이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자, 이 식을 증명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자, 이 식을 빼볼 겁니다. 자, 빼고 있죠, 그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뭡니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그렇죠?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나오죠? 이걸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둘 곱해서 2배 2abxy 그죠? 그리고 by의 제곱 그래서 b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텐데요. 자, 여기 같은 것을 지워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by제곱도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것을 봅시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그리고 빼기 2abxy 이렇게 돼 있죠. 이 식은 뭐가 됩니까? a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b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ay와 bx를 곱한 값에 2배를 한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ay 빼기 b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는 ay bx 고요. 자, 등호가 성립될 때는 이 ay 빼기 bx가 0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 ay 빼기 bx가 자 0이고요. 자, 이 식을 자 y는 bx라고 쓰고요. 여기를 양쪽을 a와 b로 나누게 되면 b분의 x b분의 y 이쪽은 a분의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이 성립하면 뭐다? 이 식이 성립하면 이것이다. 그죠? 이것일 때 어떻다? 자, 이 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래서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 여기는 자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가식에는 뭘 써야 됩니까? ay 빼기 bx라고 써야 되고 나식에서는 b분의 y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빼서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 유형 18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두 양수 AB에 대하여 3A 더하기 2B는 12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산술 기하 평균을 쓴다는 것은
여기 있는 두 양수 a, b라는 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산술기하 봅시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y는 루트 xy인데 앞에 제한 조건이 있었죠. x가 양이고 y가 양일 때 x가 양이고 y가 양일 때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고요. 양쪽이 2를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y는 2 루트 xy로도 가끔 쓰죠. 그죠? 이 문제를 봅시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3A 더하기 2B는 12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A가 여기 X에 해당하고 여기 2B가 Y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다 숫자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3A를 집어넣고 여기 Y에 2B를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3A 더하기 2B를 2로 나누는 값은 루트 3A 곱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이때 3A 플러스 2B가 12 아닙니까? 여기가 12가 되면 2분의 10이니까 6이 나오죠. 6이 되고 이쪽은 루트 6AB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6은 6AB보다 크거나 같다. 양쪽을 6으로 나누게 되면 6은 AB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6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산술기하 평균은 그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양수 AB가 주어져 있고 3A 플러스 2B가 10일 때 A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요. 혹은 곱을 주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형태에서 둘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산술기하를 쓴다고 볼 수가 있죠. 양수 조건에서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곱을 주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든지 하면 그것은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형 19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이렇게 봅시다. 얘랑 두 양수 AB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가능성이 있죠. 두 양수 AB 그리고 덧셈들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요 두 개만 볼 겁니다. 요 두 개만. 3A 더하기 A분의 3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x 플러스 y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y 그쵸? x가 양이고 y가 양일 때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y는 2 루트 xy라고 쓰는데 우린 이 식을 써볼 겁니다. 그래서 2 루트 3a 곱하기 a분의 3 약분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3a 더하기 a분의 3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두 번째 식, 2b 더하기 b분의 2를 봅시다. 얘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식을 쓸 겁니다. 쓰면 2 루트 2b 곱하기 b분의 2 이렇게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2b 더하기 b분의 2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두 번째 식이죠. A와 B는 서로 상관없는 문자니까
얘 더하기 얘는 이에 더하기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상관없는 문자니까 연결 안 시켜도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더해도 되죠. 그래서 자 3a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2b 더하기 b분의 2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6 더하기 4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931번 봅시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두 실수 xy랍니다. 그죠? 그리고 제곱들의 합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4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어요. 자, 요것으로부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지도 몰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a, b, x, y는 실수. 이런 조건이 붙죠.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걸 생각하면 되고요. 자, 4x 플러스 3y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자, 여기 있는 a는 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b는 자,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를 집어넣고 여기에 3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식을 써볼까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는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값이 얼마다? 네, 25죠. 25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고 여기는 4x 플러스 3y의 제곱 그대로 쓰고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100이죠. 그죠? 그래서 100이라고 바꿔줍시다.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이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4x 플러스 3y를 라지 x라고 줄까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은 자, 라지 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x제곱 기준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지 x는 3x 플러스 3y, 4x 플러스 3y니까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자, 1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까지가 유형 문제 마지막이었죠. 그죠? 자, 사이사이에 풀지 않은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고요. 뒤에 있는 프리뷰 문제도 한번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